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 고양이가 맞는 건가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물어보고 싶으실 때 바로 손톱 파일질 하면 그 손톱 파일을 핥아 먹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혹시 영양분이 모자란 건지 걱정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있는 이 손톱은 케라틴 성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 형태인데 기본적인 사료를 잘 먹고 있다면 단백질 결핍 일 확률은 아주 낮을 것 같고요. 어떤 영상인지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 자꾸 핥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네. 두 가지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엄마의 어떤 그 찐 냄새, 뭐 이를테면 엄마가 항상 바르는 핸드로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손톱 밑에 좀 더 많이 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엄마 냄새가 강하게 파일에서 나니까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각사각 거친 느낌이 좋아서 더 핥아보려고 하는 것도 더 붙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확률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손톱 보호제나 매니큐어 같은 거를 좀 바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약간 휘발성 화학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그걸 지우기 위해서 아세톤 같은 걸로 지우거나 했을 때. 근데 고양이들이 이런 어떤 휘발성 강한 냄새에 되게 캣닙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스 같은 거에 있는 그 접착 냄새, 신고 벗은 신발에 나 있는 그런 이 썩어가는 냄새. 락스에도 네페탈락톤처럼 페로몬과 비슷한 그런 휘발성의 화학 구조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손톱 관리제에 고양이가 후각적으로 반응하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 핥아 먹는다고 해서 워낙 극소량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생에 네일숍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사연은 제목과 같이 미어캣 자세를 취하는 것 때문에 보내게 되고, 고양이가 미어캣 자세를 취한다? 이게 또 먼치킨 고양이들 중에 이렇게 미어캣 자세 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시간이 날 때마다 놀아주고 자기들도 놀아주는데 부를 때 봐주지 않으면 이러네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에 웃고 넘겼는데 관심을 준다는 것에 꽂힌 건지 자꾸만 선체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지는 않을까요? 오, 애기씨랑 좀 닮았다. 지금 진짜 아련한 눈빛으로 보호자를 이거 고양이의 보온에 나왔던 그 자세야. 걔네들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이족보에 간다고 욕했던 이것 때문에 내 고양이가 허리가 아프거나 나중에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개들 같은 경우에는 폴짝폴짝 뛰는 것 때문에 이제 파텔라, 무릎뼈 쪽에 오히려 탈구가 오거나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발로 서는 것 때문에. 보니까 이 친구가 미어캣 자세로 서긴 하지만 개들처럼 폴짝폴짝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충격이 쿵쿵쿵 가거나 하는 거는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신다고 하면 이 친구 나중에는 이족보행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사냥놀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더 부담된다, 우리 집 고양이 진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관심을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 처음에 영상 시작하자마자 보호자분을 향한 그 눈빛은 관심 달라옹 제발 이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는 우와!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한번 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자다가 움찔거리고 떨다가 으왕하며 일어나 두리번거리다 다시 자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미아홍철님이 유튜브를 알게 되어 보다가 자다가 격렬하는 고양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총 8마리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잠꼬대를 이렇게 큰 동작으로 하는 애는 저도 처음 보긴 해서 판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토로 한번 볼까요? 번개가 치는지 보겠습니다. 우와 되게 격하게 움직이긴 하네요. 확실한 거는 경련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 상태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완전히 쭉 뻗는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수축돼서 웅크려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긋하게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면서, 저도 가끔 자다가 옆에 있는 휴모님을 팔로 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꼬대가 좀 큰 친구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민절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무엇에 깜짝 놀란지 모르는데 온 집안을 누비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방을 무서워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주변 경계도 심해지고 작은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서 사냥놀이 또 못합니다. 제일 걱정인 것은 화장실에 갔을 때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배변 배려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고양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 와, 이 고양이 완전 긴장했을 때 전형적인 모습인데 낮은 보복 자세로 완전 땅바닥에 몸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에서 냄새로 먼저 상황을 막 살피고 공포의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피면서 이런 경우가 근데 종종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긴장, 갑자기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경우가 고양이들 중에 가끔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캄캄해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다 실수로 뭐 고양이 꼬리를 밟았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아이를 찼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가 소스라치게 한번 놀라고 나면 이런 모습이 한동안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짐을 좀 쌓아놨는데 짐이 와르르 와장창 넘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이 바닥에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다거나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또는 다른 고양이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는 경우. 애기씨는 웬만해서 아빠가 뭘 해다든지 모든 고양이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놀라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약간 겁이 많던 친구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극도로 놀라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또 할까봐 긴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진료를 보는 고양이 중에는 신발 박스 같은 거를 현관문 앞에다가 여러 개를 쌓아놨는데 밤에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고양이가 완전 공포에 질리고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소음 자극이라던가 주변 환경에 자극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결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만 하루, 만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고 계속 긴장하고 있어. 이건 그럼 고양이한테 문제가 몸이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고양이 그 전용 안정제, 그러니까 동물병원 갈 때 먹는 고양이 심신 안정제 있잖아요. 그거를 처방을 받아서 좀 먹이면서 편안하게 그 환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 준다거나 작은 움직임으로 한 오뎅꼬치 같은 사냥놀이를 해준다거나 하면 조금씩 별일이 아니었네, 괜찮네 라고 진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면 빨리 약을 먹어야 될 수 있다.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3개 중 하나가 바로 냥냥펀치입니다. 오, 3개 중에 원픽. 저는 집에서 흥얼거리거나 씻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영상처럼 가성으로 부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 고양이가 저렇게 따라 부르는 것처럼 소리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역시 우리 반이는 양쪽 손도 주고 엄마한테 뽀뽀도 할 줄 알고 이제 노래까지 부르는 천재명이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살면서 노래 못 부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 아니 바르게 오 애기씨 귀 쫑긋거리는 거 고양이 언어를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반이 자리 피한다. 근데 애기씨도 약간 긴장해. 편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엄마가 내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건 맞는데 확실한 거는 애기씨 반응을 봐도 그렇고 바니의 반응을 보더라도 지금의 소리는 고양이들에게 뭔가 확실한 자극을 주는 소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니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꼬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약간은 짜증나듯이 탁탁탁탁 긁는 그 끼끼끼끼끼끼끼 거리는 약간 이런 소리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겠다. 고양이와 사람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멀리서 이런 소리를 냈을 때는 바니가 그래도 그냥 이런데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즐거운 청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멀리서 간식을 딱 간식을 딱 그나저나 바니는 너무 귀엽네요. 나 진짜 이 팔에 와 이거는 너무 탐나는데 저거. 저희 집 애용이가 사료를 자꾸 씹고 뱉어요. 그런데 씹고 뱉고 또 뱉은 건 절대 다시 안 먹어요. 단순 편식일까요? 아니면 치주 질환일까요? 보겠습니다. 오도독 하고 이제 바닥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네. 근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안 먹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21초짜리 영상이지만 저는 많은 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양이 사료 지금 하나씩 떠먹여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으면 전 등짝 스매싱을 어마어마하게 맞았을 겁니다. 사료를 먹을 때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파묻고 사료를 먹고 하면서 입 주변에 닿는 거가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깔끔한 게 좋고 나중에 이거 닦아내고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료를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여준다거나 수저로 떠서 이렇게 하나씩 먹여주기 시작을 하면 애들이 이거에 이제 엄청 적응하게 됩니다. 까다로워지는 거죠. 뭔가 식습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에 보이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맛있는 그 한 입 아자작 씹고 툭 뱉는 거. 그 식감만 즐기는 거구나. 고양이도 좋아하는 이 씹는 사이즈 있잖아요. 그만큼만 먹고 부스러기까지 먹는 거는 나는 좀 싫은 거. 제일 맛있는 가운데만 이렇게 네, 이런 고양이들 생각보다 많아요. 한 입 먹고 부스러기는 그냥 안 먹어버리고 고양이한테 너무 맞춤식으로 너무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양이가 너무 예민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뭐 이거 왜 먹어? 가시까지 발라 먹어야 돼? 이렇게 너무 까탈스러운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도 나중에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무던한 고양이로 반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 진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재밌는 사연들로 궁금하신 부분들 미양 처리 잘 해결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너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요, 보지만 마시고 사연을 그르르베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재밌게 분석하고 재밌게 우리 집 고양이를 뽐내면서 모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했다! 그러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